오늘 새벽 한겨레에서 중요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긴 내용이라 이 역시 어떤 내용인지 핵심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최혜병 수사 미공개 보도자료를 챙겼다, 이런 내용인데, 한마디로 한겨레에서 미공개 언론 브리핑 자료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VIP 경로 직전 최혜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전달된 유일한 문건이라 하고요. 대통령실에선 이걸 받기 위해서 해병대 쪽에 여러 차례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대통령실이 공식 보고 라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한겨레가 입수한 자료는 이렇다고 합니다. 최상병 익사사고 수사 경과 및 사건 처리 관련 설명, 이런 제목의 보도자료가 포함된 8쪽짜리 문서라 하고요. 여기에는 익사사고 발생 경위, 익사사고 수사 경과, 예상 질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이거는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날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하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국가안보실 쪽입니다. 여기에 파견된 해병대 출신 김모 대령이 수사단 쪽에 자료를 요청했고, 수사단 관계자가 자료를 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한테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들 아시는 경로를 했다는 거고요. 이런 걸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 이따위로 경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 목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경로했다는 얘기가 이종섭 전 장관한테 전달되고, 결국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취소됐고 이첩 중단 지시가 내려졌다. 이게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의 대략적인 얼개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대통령실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 문서를 받기 위해 해병대 쪽에 지시가 아니라 부탁이다, 이걸 거듭 당부했다 하고,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도 감추려고 했다는 거,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듯이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문서 입수를 위한 부탁도 수차례 이어졌지만 해병대 수사단 측에선 이걸 거절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수사 보고서를 보낼 수 없으면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라, 그래서 이 문서를 전했다는 겁니다. 군사경찰 직무법 시행령에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은 대통령실 자료 요청을 무시한 거고요. 한마디로 공정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 규정에 따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무슨 항명이네 뭐네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탄핵만이 답이다,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고 싶다, 정말 구역질이 난다, 모든 증거들이 윤석열 수사 개입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피하겠냐, 이런 반응들이 실시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이버 댓글에서도 이런 인간은 고쳤을 수가 없다, 탄핵만이 답이다, 윤석열의 뇌를 보고 싶을 정도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경로 한 번 했다고 수사 대상에서 빼주냐,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이런 비판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최혜병 특검 거부할 때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면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건 헌법상 일반적 주장이자 당연한 논리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로 불법 개입이 확인되면 이건 바로 탄핵 사유다. 앞서 말씀드린 VIP 경로 소식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역할이 뭔지가 확인되고 수사에 불법 개입한 게 확인되면 이건 바로 탄핵 사유다 이거죠. 무엇보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윤석열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건데요. 과거 검찰에 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 지금 그대로 부메랑을 맞게 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직권남용에 대한 기소와 처벌은 임기 뒤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온갖 방식으로 특검을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T익스프레스라는 얘기까지 꺼냈는데요. 참고로 지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이건 마지막 몸부림이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최혜병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건데요. 이미 한참 건넜죠.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저들은 검찰 공화국이라면서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칠 줄 알았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뒷말이 무성한 상황인데요. 이거 방탄용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반면 검찰이 지금까지 시간만 끌어서 이제 제대로 수사해보려고 인사를 낸 거다, 이런 반응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쓱 끼워넣는 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누가 이걸 보고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합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이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검사장 인사 후폭풍이 거센데요. 지금 각 검사, 검사장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윤곽은 한가원이란 말입니다. 한 차장검사가 한 말인데요. 한마디로 윤석열과 가깝고 한동훈과 먼 사람을 발탁한 게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동훈 씨 입장에서도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러니까 당연히 수사는 멈춰질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검사들의 대부분 반응인데, 앞선 보도 저렇게 쓱 끼워 넣는 거 낚일 이유도 없고 낚이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오죽하면 전 검찰총장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대통령 가족 수사 때 장수를 교체한다? 이런 건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실제로 이원석 총장도 취재진들의 질문에 정확히 7초간 침묵하고 나서 이에 대해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현장 기자들 대부분은 무건의 항의로 받아들였죠. 심지어 검찰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추미애보다 더하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된 한 검사장은 추미애 당선인한테 과거에 난리를 쳤던 윤석열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검찰의 소나기에 지려고 하냐, 그래서 더 열받는다, 추미애보다 더하다, 거지 같은 인사다, 이런 멘까지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이 전 장관 시절 검찰을 바로 잡으려고 했을 때 그때 협조 안 하고 윤석열 쪽에 착 달라붙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본인이 당하니까 억울합니까? 짜증납니까? 이게 다 뻔히 예상됐던 일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누굴 비유하냐면서 인상 팍 쓰고, 저 눈 보세요 저거. 아무튼 또 다른 인사 대상자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찐찐윤 검사만 남지 않겠냐. 참고로 이번에 교체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정의로운 검사, 소신 있는 검사,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친윤 검사라고 불렸었는데 김건희 소환조사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갈아치워버리는 거 보세요. 아무튼 이번에 오게 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용산 얘기, 그리고 검찰총장 얘기,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앞선 사람들이 어떻게 날아갔는지 지금 검찰총장 팔다리가 다 잘렸는데 여기에 붙을 리가 있겠냐고요. 한마디로 이거는 윤석열의 내로남불 인사패싱이다. 추미애 당선인한테 과거에 난리를 쳤던 윤석열이 그보다 더 심각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때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얘기했었던 거 결국 부메랑이 돼서 그대로 돌려맞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검찰총장 얘기를 듣고 가야지, 무슨 법무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냐, 이런 얘기를 해놓고 막상 지금 상황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인사가 너무 빠르다, 연기 좀 해달라, 이렇게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묻고 싶은 건 그때 대부분 검찰총장 입장에서 법무부 장관과 정부를 까는 식으로 보도를 했던 언론인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보도하는지도 계속 지켜볼 대목이라는 거죠. 아무튼 윤석열 총장의 주장대로면 이건 지금 바로 검찰청법 위반으로 가는 거고요. 이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아니 검찰총장 윤석열하고 대통령 윤석열하고 이 둘이 같은 사람 맞냐, 이렇게 팩폭을 날립니다. 뼈를 때리는 얘기고요. 장경태 최고위원은 5월 13일을 두고 검사 치욕의 날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예 착 달라붙었는데요. 아무리 본인의 다음 플랜을 도모한다고 해도 이게 할 말입니까? 자기 여자 보호 못하면서 5천만을 지킬 수 있냐, 그러면서 상남자의 도리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김건희 씨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책임지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그냥 지킨다 그러면 검찰은 애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상남자들이 그냥 자기 가족의 범죄를 다 지켜도 된다면 그럼 도대체 누구를 처벌하냐, 이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내로남불 논란에 제대로 빠진 거고요. 이런 와중에 홍준표 시장이 달라붙어서 저런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본인의 다음 플랜을 염두에 두고 저러는 거라 하지만 과연 저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무슨 상남자의 돌이 타령하기 이전에 김건희 씨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목소리 내길 바라고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